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자, 수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뭔가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조금 의욕이나 이런 것들은 넘치잖아요. 그죠? 항상 처음이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처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잘 듣고요. 그리고 조금 앞부분은 쉬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 대한 정리를 쭉 해줬다고.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그리고 1차 항계수는 공차, 그리고 합공식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리고 2차 항계수는 공차의 절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SN, AN의 관계는 뒤에서 설명할 거고, 일반항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인 거고, 합공식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포물선인 거야. 그지? 근데 원점을 지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세 번째 항이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는 되면 좋을 것 같아. 자, P하고 Q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AQ는 AP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공차를 쓰는데 여기에 반드시 어떻게 하면 되죠? 첨자의 차이만큼 Q 빼기 P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우리가 항상 첫째 항부터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 항의 값이 나왔다면 그 특정 항을 기준으로 수열을 구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죠? 항을 구해도. 그래서 이런 관계는 꼭 필요하고 이런 의미인 거야. A 플러스 A-1을 그렇게 풀지 말고 첨자의 차이가 4칸이니까 공차의 4배인 거야. 4배. 4배. 걔가 62에서 2를 빼면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A5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요게 당연히 첫째 항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세 번째 항 보이죠? 그죠? 그럼 여기 세 번째 항에서 그리고 플러스 공차가 15잖아? 첨자의 차이만큼, 2칸 차이만큼 2단 말이에요. 그지? 아, 따라서 세 번째 항이 2였고 그리고 플러스에다 30을 더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은 32가 된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야. 자, 요거 필기를 해두시고. 그지? 특정 항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항을 구할 수 있다. 기억하셔요. 두 번째 해볼게. 공차가 3이 나왔어요. 그죠? 공차가 3 이렇게 나왔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네 번째 항이 100일 때 첫째 항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플러스 어차피 얘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공차의 3칸이죠. 그죠? 공차의 3칸 3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100이었던 거지. 따라서 A1은 9를 빼주면 되니까 91이란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3번. 아까 1번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자, 3월 학평 문제인데 첨자의 차이 보여요? 자, 이렇게 첨자의 차이 3칸 그리고 공차의 배수 3D가 11에서 5를 빼는 거야. 6되죠? 자, 따라서 공차는 2가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여덟 번째 항을 구하려고 했어. 자, 구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거, 자, 다섯 번째 보여? 그래서 A5에다가 플러스 첨자의 차이가 3칸이잖아. 근데 공차가 지금 현재 2가 나왔잖아. 공차가 3만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A5가 지금 11이었고 그리고 플러스 6을 더하는 거니까 17이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8이잖아. 근데 나는 선생님 A2를 이용할 거예요. A2. 그러면 첨자의 차이가 6칸, 공차의 6배. 6 곱하기 2 되겠죠. A2가 5였지. 그리고 12지. 그래서 17. 이렇게도 푸는 거야. 자, 또는 세 번째는 방법 A2, 일반항 중심으로 그냥. 얘는 첫째 항 A라 둘게 쌤이 플러스 1D. 얘가 5죠. A5지. 첫째 항 플러스 4D죠. 얘가 11인 거야.
그럼 당연히 선생님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 거라고. 그럼 3D는 6인 거야. 그래서 D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결과 똑같고. 자, 공차가 2가 되니까 첫째 항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찾은 거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8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첫째 항 플러스 7D가 될 거니까 첫째 항이 3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D가 지금 얼마냐면 2니까 14. 그래서 1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답이 전부 다 똑같다고. 어떻게 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1, 2번 방법이 훨씬 좋아. 다시 P하고 Q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Q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첫째 항이 아니더라도 문제 조건에 있는 항에서 그리고 플러스 공차배를 쓰는데 첨자의 차이만큼 공차배를 씁시다. 아주 유용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실 것. 자, 3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 자, 4번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 문제가 떴어요. 자, 그런데 얘는 항이 지금 3개다. 그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리고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이걸 연속한 3개 항의 합인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항수가 똑같을 때 자, 선생님이 이것도 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일반항 중심으로 푸는 거야. 자, A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정리하면 3A 그리고 플러스 3D 얘가 15입니다. 이렇게 돼. 첫 번째 식이 나와. A 플러스 D는 5가 됩니다. 됐고 두 번째 식은 얘 쓰는 거야. 자, A 플러스 2D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3D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4D 이렇게 하겠죠? 그럼 3A 계산하면 3A에다가 2D, 5D, 9D 그리고 플러스 9D 계산 얘가 39인 거야. 그럼 또 나오죠. 3으로 약분하면 A 플러스 3D가 13이 되는 거야. 자,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이거든. 그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게 되면 2D는 8이 나오고 자, D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어. D가 4면 A는 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럼 공차 구하세요 하면 정답이 4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일반항을 중심으로 푼 거야. 자, 일반항을 중심으로 푼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선생님이 자, 대칭성 등차 중항 가지고 해볼게. A1 더하기 자, 지난 시간 거 기억나나 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럼 평균은 A2 따라서 평균 A2 별량의 개수 3A2 보여? 아,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3A2가 15인 거야. 그럼 A2는 5가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3, 4, 5 그러면 중앙평균이 네 번째 항 요거의 3배 얘가 39인 거지. 자, 그래서 네 번째 항은 13이 되는 거야. 그럼 끝났지? 자,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니까 요거는 첨자의 차이, 즉 공차의 2배. 얘가 13에서 5를 뺀 8이죠. 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D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두 번째. 자, 세 번째 방법은 요런 것도 돼요.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자, 다섯 번째 항까지니까 자, 여기까지밖에. 선생님 가만히 보면 얘가 A고 얘가 플러스 A 플러스 D고 얘가 A 플러스 2D고 얘가 A 플러스 3D고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A 플러스 4D인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면
A1하고 A2하고 A3를 더하는 요거하고 그리고 A3하고 A4하고 A5하고 요 관계를 잘 보시면 선생님이 얘하고 얘를 더했는 요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초기화 값이 A1이었는데 여기 A3이 됐잖아. 그러면 사실 A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잘 봐. A1 기준으로 봤을 때 공차 ED만큼 커진 거야. A2도 A4, A2 기준으로 보면 A2를 봤을 때 공차가 얼마? ED만큼 커진 거라고. A3을 기준으로 A5를 바라보면 A3에다가 플러스 ED만큼 커진 거야. 따라서 얘들을 쌤이 다 더한 거지. 얘 더했는 게 지금 얼마로 나왔냐면 39로 나왔다고. 그런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자체의 합이 15였기 때문에 15에다가 6D를 더했을 때 얘가 39가 되는 거거든. 그럼 6배의 D 자체는 얼마 되냐면 자 15를 쌤이 빼는 거야. 그럼 24죠. 그럼 D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전부 다 똑같죠. 그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 바로 보인다고. 야 너에 비해서 자 A1에 비해서 ED 커졌네. ED 커졌네. ED 커졌네. 그럼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보다 6D만큼 크겠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6D가 되겠네. 그게 39 빼기 15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또는 이런 관계도 있어. 자 엄청나게 많거든요. 등차 수열 자체가 A1, A2, A3, A4, A5, 자 A6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다시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같은 개수의 덩어리의 합도 자 2개씩 묶었어? 2개씩 묶었어? 2개씩 묶었어? 그럼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같은 개수의 덩어리의 합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자 원래 수열이 자 적어둘까요? 자 원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같은 개수의 자 덩어리라는 표현을 쓸게. 자 덩어리의 합도 등차 수열이다. 합도 등차 수열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놔봐. 자 이것도 조금 전에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자 A 자 잘 봐. A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잖아. 한 군이 2A 플러스 D 2A 플러스 5D 보여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D 커졌고 2D 커졌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4D만큼의 차이가 날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여기서 2D 여기서 2D니까 4D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웃하는 한 끼리의 차가 일정하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자 등차 수열은 뭐라고요? 대칭성. 다시 등차 수열은 대칭성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중심으로 푸는 것보다 또 세 번째 방법을 푸는 것보다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거야.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에 지우는 거 있죠. 등차 중앙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 자 여기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 5번 문제. 첫째 항이 3입니다. 자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야. 그러니까 A와 D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조건 2개가 있으면 A도 구하고 D도 구하고 뭐 이런 거지. 첫째 항이 이미 4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 관계를 보면 첨자의 차이 3D죠. 3D. 자 3D가 6이야. 그래서 D는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네 번째 항을 구하세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 4에다가 첨자의 차이 3 곱하기 D. 그죠? A1과 A4는 3칸 차이 나니까 3 곱하기 D. 근데 D 자체가 2였죠.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10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지? 정답은 10이 되는 거야.
네 번째 항. 자, 6번 문제 볼게. 6번 문제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3이 20, 그리고 A2. 자, 요것도 쌤이 가만히 보시면 A1 더하기 A3는 보여요? 등차 중앙 A2의 몇 배? 2배. 자, 등차 중앙이야. A2의 2배. 걔가 20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A2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요렇게도 일반항을 중심으로 푼다. A.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얘가 20인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D. 얘는 1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A와 D를 각각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형태죠. A 플러스 D가 사실은 두 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10이 나온다. 일반항 중심으로 푼다. 됐죠? 오케이. 자, 7번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합이 36이다. 보여?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의 2배가 36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18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A2가 6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뭐가 보여? 선생님 이거 3칸 차이 나요. 3D지 3D. 3칸 차이. 그게 12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D는 사실 4가 될 수밖에 없어. 공차. 10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자, 10번째 항을 내가 알고 있는 항이 5번째 항이죠. 그러면 5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첨자의 차이가 5칸. 그럼 5 곱하기 공차 4. 5번째 항이 18. 그리고 5, 4, 20.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38. 그쵸?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자, 8번째 항이 두 번째 항에 대해서 10이다. 자, 요거 뭐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A2너 넘어가. 따라서 A8에다가 빼기 A2를 쌤 빼. 요게 12잖아. 근데 첨자의 차이가 6칸이니까 사실 얘는 6D가 되는 거야. 그래서 D는 2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공차 찾았어. 두 번째, 요 관계가 있으면 일반항을 중심으로 풀어도 되지만 자, 이제 바로 되죠. 평균의 3배. 그러니까 A2에 3배 했는 얘가 1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2는 5가 될 수밖에 없지. 두 번째 항을 알고 공차를 알거든. 근데 문제에서 10번째 항을 구하라 했다. 10번째 항.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항을 찾아. 첫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이죠. 그럼 두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첨자의 차이가 8칸. 그럼 8 곱하기 공차 2. A2가 5. 그리고 플러스 16. 그래서 21이란 답을 얻을 수 있어. 자, 8번은 21.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3이야. 그러면 7번째 항 구하세요. 자, 7번째 항 구하세요. 첫째 항을 알아. 그럼 A1 그리고 플러스 6D 되겠죠. 6D. 자, 첫째 항이 7 그리고 플러스 공차가 3이니까 18.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25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치? 가벼운 문제야. 자, 10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마삼이야. 자, 공차가 마삼 땡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세 번째 항, 7번째 항 곱이 64. 그리고 A8이 양수. 자, A8이 양수야. A2 구하세요. 뭐 해야 되니? 공차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의 식이 더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케이스 분류가 되겠다. 양수란 조건이 있다면 자, 해볼게. 1단계 A3은 얼마입니까? 첫째 항 플러스 자, 여기 쌤 쓸게. 자, A3은 첫째 항 플러스 2D가 되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은 모르지만 공차가 마삼이니까 A 빼기 6이고 자, 7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의 6D가 되겠죠. 그럼 다시 A에다 빼기 D가 마삼이니까 18이 된다고. 자, 요거를 각각 구했어요. 그리고 집어넣어야지. 따라서 A 빼기 6 얘하고 A 빼기 18하고 자, 얘를 계산했을 때 64가 되도록 하는 첫째 항을 찾겠다. 노력이니까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 빼기 18이니까 24A 그리고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8, 6이 48 그쵸? 그리고 108 요렇게 돼. 여기서 64를 빼 얘들아. 그럼 4를 빼면 요쪽에 44가 되니까 44가 이렇게 나오네. 자, 얘가 능력 됩니다. 24가 되도록 선생님이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자, A하고 이렇게 하고 자, 요거 22하고 2 하면 되나? 그리고 빼기 하시면 돼. 그 첫째 항이 두 개가 나와. 케이스 분류가 첫째 항이 만약에 2가 되거나 첫째 항이 만약에 22가 되는 구조인데 요 두 개가 8번째 항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거든. 자, 8번째 항을 구해봐야 되겠죠. 8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플러스 7D가 된다고. 첫째 항이 조금 전에 2였잖아. 그럼 2에다가 플러스 D가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21이야. 자,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사실 얘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 자, 22는 8번째 항을 내가 구해. 그럼 첫째 항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7D가 똑같이 들어가. 근데 첫째 항이 22였어. 그리고 마이너스 21이야. 왜? 공차가 마삼이니까 얘는 분명히 양수죠. 따라서 첫째 항은 22고 그리고 공차 D는 원래 조건에서 마삼이었거든. 두 번째 항 구하라고요? 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데 얘는 사실은 19잖아. 그치? 답은 19가 정답이 돼. 10번의 답은 19라고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연산 문제고 자, 11 너무 많이 나온 거죠. 11번 이런 문제 패턴. 5번째 항을 알아. 그리고 15번째 항을 알아. 그랬을 때 20번째 항 구하세요.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사실 얘하고 얘 가만히 보면 첨자의 차이가 몇 칸이야? 10칸 차이가 난다고. 10칸. 그러면 10D죠. 10D. 10D. 얘가 숫자의 항의 차이는 20이 된다고. 그래서 D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어. 문제에서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 나는 가장 가까운 항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지? 자, 15번째 항. 자, 얘 기준으로 그리고 플러스 5D를 합니다. 15번째 항이 25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D가 2니까 10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3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죠. 답은 35인 거야. 오케이? 자, 12번 볼게요. 어떤 기호가 불편해? 절대값. 자, 절대값이 불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A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A3이 음수일 때 이 경우로 한번 나눠볼게. A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벗길 때 그대로 A3 빼기 A4가 0이니까 같죠? 이 말뜻은 공차가 0인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야. 공차가 0. 그럼 뭐야? 여기에 지금 A1 자체가 마이너스 15다라고 하면 지금 그 A1하고 그리고 A2하고 전부 다 어떻게 되더라? 쭉 봤을 때 A의 지금 7하고 똑같을 거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어디에 모순되지? 세 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세 번째 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세 번째 항은 절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너 음수겠네. 그러면 그대로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A3 그리고 빼기 A4.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결론은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하고 더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하고 더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은 사실은 뭐 이거 뭐 할 수밖에 없어. 첫째 항 아니까 얘는 그냥 공차 구해야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2D 요게 세 번째 항. 그리고 플러스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2A 플러스 5D 얘가 지금 0인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야. 자, 얘 합이 지금 0인 거잖아. 5D는 자, A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0 넘어간 30. 그래서 D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6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일곱 번째 항을 내가 구하면 첫째 항 A1에다가 플러스 6D 되겠죠?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지? 그리고 D가 6이지? 36. 그래서 21이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죠? 여기에 봤을 때 지금 21 이렇게 되는 거고 정답은 지금 21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어. 그지? 자, 1번이 정답이 될 거야. 자, 12번 이렇게 푸시고요. 자, 13번 한번 볼게. 자, 13번은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 이렇게 돼 있거든.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아? AN은 원래는 첫째 항 플러스 n-1에다가 여기에 공차 D를 쓰는데 똑같은 거야. 그럼 D 대신 A 쓰는 거죠. 따라서 얘는 NA인 거지. 그지? 아, 무슨 말이야? 얘가 NA도 되고 ND도 된다는 뜻이니까 첫째 항이나 공차에다가 항 넘버를 곱해주면 항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지. A2라는 건 자, 2A 그리고 A4라는 건 4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들을 그대로 더하세요. 자, 두 개를 더해 6A죠. 6A. 얘가 얼마 나온다고? 24 나오는 거야. 그러면 A는 또 D는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섯 번째는 항 넘버에다 곱하기 A나 D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0이라는 정답을 얻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라고 하면 항 넘버에다가 첫째 항 또는 항 넘버에다 공차를 곱했는 게 항의 값입니다. 되겠지? 자, 13번 이렇게 하시고 자, 14번을 한번 볼게. 14번은 자, 여기다 일단 별표를 딱 치시고 자, 이런 느낌 한번 봅시다. 대칭성 공차가 양수야, 여러분. 공차가 양수야. 식하고 그래프를 적당히 잘 섞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n축이거든.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이런 어떤 직선 위에 균등한 점이 일정 거리에 딱 찍히는 점이 항인 거야. 근데 문제는 A6 더하기 A8이 0이니까 사실 무슨 말이겠니? 여섯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하고 얘네들이 n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그래야지 합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A6 요거하고 A7 요거하고 여기 3을 더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것 같아. 여섯 번째, 여덟 번째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지금 여섯 번째 항이 뭔가가 있고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이 뭔가가 이렇게 있을 거야. 사실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된다는 느낌하고 똑같지. 근데 지금 얘는 음수, 얘는 지금 봐봐. 얘가 음수인 거야, 음수. 일곱 번째 항이 있잖아, 그지? 일곱 번째 항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A 일곱 번째 항이. 그러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만약에 바라보면 A7이 만약에 자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A7이 만약에 음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음수.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딱 봤을 때 6하고 8 자체가 얘가 딱 주어졌다는 뜻은
자, 음수 양수를 쌤이 따누려고 하는데 이건 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하고 8이 대칭이야. 그럼 여기 중앙에 있는 얘가 딱 7번째 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 7번째 항이 0이다 라는 표현을 가로 줬다고. 7번째 항이 0이다 라는 표현을 가로 줬다고. 에이, 그러면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사실 나 조건에서 A7이 0이니까 A6은 음수잖아. 그지? 마3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A7은 얼마야? 0인 거야. 또 A8은 3인 거야. 자, 이렇게 항들을 뽑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두 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A2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항들 있지. 지금 6번째 항이 가장 A2에서 가까울 것 같아. 그럼 6번째 항에다가 그리고 빼기 첨자의 차이만큼 4D만큼 빼주면 돼. 자, 그런데 6번째 항은 마3이었거든. 그리고 빼기 4D를 하세요. 이런 거야. 근데 보여요? 자, 공차가 얼마 되는 것 같아? 공차 D가 3인 거야. 3. 그래서 여기에 3 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해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다. 14번의 답인 거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절묘하게 여기에 딱 중앙에 놓을 수밖에 없어. 등차 중앙의 관계. 이것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조건이었지.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등차 중앙에 의해서 7번째 항이다. 그래서 7번째 항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6번째 항은 마이너스 3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럼 공차가 3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은 여기서 공차의 4배만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지. 아주 정형적인 예쁜 문제였어요. 자, 오케이. 15번 한번 볼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AK가 음수가 되는 걸 만족시켜 주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뭐 하고 싶어요? 넘겨야지. A3 그리고 빼기 A1 얘가 마이너스 8인데 원래 수열 A이 등차니까 얘는 몇 D가 된다? 2D가 되는 거야. 2D.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D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뽑았어.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차를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 근데 얘는 뭐 특별한 기하적인 의미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일반항을 중심으로 푼다. 그러면 2 곱하기 A4는 A 플러스의 3D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빼기 3 곱하기 A6은 A 플러스 5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야. 2A하고 3A 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6D에서 요거 15D를 빼는 거야. 자, 6D에다가 마이너스 15D를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9D 되는 거 보이죠? 자, 마이너스 9D. 너가 3일 거야. 이 말인 거야. 두 번째 조건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식인 거지. 근데 D가 우리가 마사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A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36 요거 했을 때 3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A는 얼마? 33이죠. 자, 첫째 항 이렇게 나왔고 공차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음수가 되도록 하는 최초의 항수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니까 자, 일반항 구해야 되겠다. 그제? A에는 첫째 항 얼마? 33. 그리고 플러스 n-1에다가 공차 마4. 계산하면 마이너스 4n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37이 됩니다. K번째 항이야? 자, 요거 일치일치 항등식이니까 K를 집어넣어야지. 너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최초의 자연수 K값 구할 거야. 따라서 4K는 37보다 커요. K는 4분의 37보다 커요. 4분의 37보다 커요. 자, 결국 얘는 4, 9, 36, 9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최초의 자연수 K는 10이다.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가 계산하는 거죠. 오케이?
자, 15번 이렇게 해보시고 16번 볼게. 자, 16번 어떤 문제일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세수 자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1하고 A1 플러스 A2, A2 플러스 A3 얘들이 원래가 등차 수열인데 요런 항들도 순서대로 등차래. 아주 특별한 거다. 그지? 자, 그때 A2분의 A3을 구하세요. 요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아셔야 되는데 그럼 조건식이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결정하는 첫째 항과 공차를 못 구한다고. 근데 어떻게 날 수 있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첫째 항으로 정리했다면 요거 A3 몇 A, A2 몇 A. 근데 A1은 0이 아니다. 그럼 약분을 하겠죠. 그죠?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네.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야. 중간 항의 2배는. 자, 요거 알죠, 여러분? 자, A하고 X하고 요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야. 순서대로 등차. 그럼 등차 수열의 정의는 그 다음 항에서 직전항 뺏는 거 또는 그 다음 항에서 직전항 뺏는 거 요게 같잖아. 그러면 2X라는 건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얘가 없고 바로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다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중간 항의 2배는 양끝항의 합과 같다. 그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 등차 중항으로 불렀다고. 그쵸? 자, 또는 요걸 선생님이 이렇게 합하게 되면 평균이 X인데 별량 개수 3X.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입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쌤 쓸게. 중간 항의 2배. A1 더하기 A2. 얘의 2배. 중간 항의 2배는 양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최대한 간단하게. 선생님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죠? A2 여기다가 3배로 쓸 수 있는 거야. 결국 선생님은 얘하고 얘를 푸세요. 요게 1번이었던 거야. 그러면 2배의 A1 얘하고 그리고 플러스 2배의 A2 얘하고 계산하면 3배의 A2가 될 텐데 그럼 2배의 A1 얘는 A2하고 똑같을 텐데 자 A2하고 똑같을 텐데 넘어가니까 그럼 사실 선생님 여기서 A와 D의 관계 첫째 항을 그냥 A라 두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두고 그러면 D는 A랑 같다. 오, 아주 소중한 정보가 나오네. 첫째 항하고 공차가 똑같았던 거야. 따라서 두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A2분의 A3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그대로 하면 되겠죠? 첫째 항하고 공차가 똑같아. 그럼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에다가 공차 D인데 D를 A로 표현. 그럼 얘는 NA가 되는 거야. A랑 D랑 똑같으니까 ND가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항은 3A죠. 두 번째 항은 2A가 되겠지. 근데 A가 0이 아니지. 그래서 쓸 수 있고 분모에 내가 원하는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정답은 2분의 3인 거죠. 오케이? 자, 16번 이렇게 풀고. 자, 이게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딱 보면 혹시 절대 여러분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야, 수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특히 예비 고2 또는 예비 고3 학생들이 야,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럼 나 풀 수 있겠네. 수학 만점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항이 그냥 이런 유형 색깔대로 그대로 뭉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쉬운 것들이 포진돼 있을 뿐이지 전체 문항이잖아. 미적분 문제가 들어올 수 있고 기하가 들어올 수 있고 확통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쉬운 문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문제 자체를 뭐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평등하게 공부를 해야 돼. 어느 정도의 좀 전략적으로 섞어가면서.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쉽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도 지금 아침이라고 치면 저녁에 풀어보셔야 되고, 오늘 만약에 뭐 평일이다라고 하면 주말에 어려운 문제들만 한 5개, 7개, 10개를 묶어서 그걸 시간 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해설지를 보지 말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해설지에는 우리가 조금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바꿔 얘기하면은 교과적인 풀이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 문제에 녹아있는 함축적 표현이나 또는 실전적 개념은 책에서 볼 수는 없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모든 어떤 책들의 해설지는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고, 기출의 미래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나 조금 어색하거나 조금 의문이 있었던 문제는 문항 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개념이 좀 연결이 안 돼라고 하면 항상 실전 개념으로 넘어가서 각 단원의 초반부에 쌤이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절대 풀지 말고. 자, 17번. AN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공차 구해 라고 했어. 와, 근데 얘는 지금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가 가만히 보니까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등차 수열 자체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려면 조건이 2개 있어야 되는데 절묘하게 상쇄가 되나 봐. A2 하면 A 더하기 D죠. 첫째 항을 쌤 A로 표현한, 자, A1이라고 있으니까 집어넣게 A1. A3는 A1 플러스 2D가 되겠지. 요거의 합이 좌변이죠. 우변은 2A1 그리고 플러스 24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2A이 없어지는 거야. 결국 3D가 남고 우변에 24가 남아. 공차 구하라고요. D는 8이 되겠다. 이런 뜻이지. 아, 조건이 하나 부족했지만 절묘한 숫자의 조합에 의해서 소거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17번이고. 자, 18번.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5가 되는 등차 수열에 대하여 A3을 한번 구해 보시오. 너무 땡큐하죠. 세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근데 첫째 항이 지금 나와 있어. 첨자의 차이가 2칸 차이가 나. 그럼 공차의 2배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이 지금 10이 되고요. 그리고 공차가 5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2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세 번째 항은 20인 거죠. 이렇게 풀어.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봅니다. 자, 지금 조금 이제 문제다운 문제를 이제 만나기 시작하지? 자, 어떤 문제입니까? 상수 K에 대하여. 자, 이거 쌤 천천히 해볼게. 지금부터 봐. K가 1보다 커.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수열 AN이 있대.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가하는 수열이고 Y는 EX 위에 지수함수 위에 두 점이 있대. AN, 2의 AN 제곱. 왜냐하면 지수함수니까 AN 플러스 1, 2의 AN 플러스 1.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됩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X의 증가량,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N. 이렇게 되고요. Y의 증가량, 2배의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2배의 AN. 이해되지? 그 기울기가 K 곱하기 얼마나 했다고? K 곱하기 2의 AN 제곱이다. 자, 요거는 그렇게 해 라고 문제에서 초반부에 던져준 규칙인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점 PN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게 쭉 어쩌고저쩌고. 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죠? 그때는 일단 특정항의 가, 특정한 조건들을 잘 보시고 따라가야 돼. 두 점 PN, PM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왔어. 자, 요것도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실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요게 주어진 조건인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를 쌤이 한번 유도해 볼게. 자, 그것도 조금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여기에 양변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AN 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나눠주면
자, 이걸 이렇게 해볼게. 자, 얘로 나눴어. 그러면 너는 앞으로 나오고 a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n분의 1 얘는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에 얘로 나눴으니까 2의 an 자 2의 an 제곱 그리고 2에다가 a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빼기 2의 an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 요게 지금 k라고. 그치? k인 거야. 자, 그러면 눈에 보이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쪽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 꼴이 지금 나왔잖아. 요거 지수끼리 뺄 셈은 나눗셈이었다는 뜻이지.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예분의 예를 해주고 예분의 예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반대로 이쪽으로 곱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분의 예 하면 2의 an 제곱 나누기 2의 an 플러스 1제곱. 선생님 나눗셈은요. 지수끼리 뺄 셈이에요. 그럼 n 플러스 1 여기서 빼기 an 이렇게 빼는 거고 그리고 빼기에 예분의 예 하면 1인 거지. 는 곱한 거라니까. 그럼 k 곱하기에다가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n. 자, 요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빼기 1이 넘어가서 여기 더하기 1로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식이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요 식의 태생을 가만히 보면 2의 x제곱 그리고 k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1 요러한 방정식이 있었어. 근데 지수함수하고 1차 함수는 계산을 못합니다. 원래 그죠? 자, 요게 초월함수, 지수로그 삼각함수는 초월함수. 초월함수는 사칙 연산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 따라서 절묘한 어떤 숫자의 칸에 의해서 구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계산을 못해. 근데 요런 방정식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한 거야? a에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n을 대입한 결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진다. 선생님 이것도 확인해 볼게. y는 2의 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걸 배웠을 거야. 정점 0,1을 지날 거야. 자, 그런데 y는 kx 플러스 1 근데 k가 1보다 크다 했거든. 자, 정점 얘를 지나면서 1보다 큰 뭔가의 선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양의 해니까 이렇게 생 그리겠지만 양수인 해를 양의 실근 D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 여기 한 개밖에 안 가진단 말이야. 근데 오직 하나의 실근 요거를 D라 표현하자. 다시 말해서 얘를 D라 표현했나 봐. 등차 수열 나라로 가겠다는 뜻이지. 등차 수열 나라로 가겠다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an 플러스 1 빼기 a는 D이고 수열 a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죠. 그럼 an 자체는 얘가 이렇게 주어지고 a3은 얘니까 D값 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수열 a의 일반항은 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해보려고. 자, 이거는 어떤 느낌하고 똑같냐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굉장히 친절한 문제였거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A3 선생님이 구할 수 있잖아. 자,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써볼까? 자, A3. 자, A3.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얘는 앞에서 D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D 그대로 쓰고 곱하기에다가 N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사실 얘는 2의 A의 4 그리고 빼기 2의 A의 3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했어. 똑같이 A1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래도 AN 플러스 1 빼기 얘는 D니까 요거 DSM 그대로 쓰고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 N 대신에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2의 A2 그리고 빼기 2의 A1 자 이렇게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걸 나누래. 그럼 요걸 나누래. 그럼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DD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얘들만 남아. 자, 근데 보이셔야 돼. A4는 뭐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A3 더하기 D죠. 마찬가지로 A2는 A1 플러스 D지.
선생님 뭐 하려고 하게? 분자는 2의 a 세제곱으로 공통인수를 묶을 수 있고 분모는 2의 a1 제곱으로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쁘게 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는 2의 a 세제곱으로 a 세 번째 항으로 묶었어. 그럼 얘는 2의 d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검산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나온다고. 그리고 아래쪽도 2에다가 a1 묶었어. 그럼 2의 d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결국 얘하고 얘가 다 사라지는 거야. 얘잖아 얘. 자, 그런데 뭐하고 똑같아? 밑이 똑같을 때는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다. 따라서 a1분의 a1 그리고 a3 얘는 2에 a3에다가 빼기 a1과 똑같네. 얘가 16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구할 수 있다, 그지? 16은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다? 그럼 2d지, 2d. 2d가 4가 될 수밖에 없어서 d는 2가 될 수밖에 없어.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y 값이 똑같으려면 지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d가 2라는 걸 뽑았어. 오케이. d가 2라는 걸 뽑았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열 AN은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열 AN에서 A1이 1이었거든. A1이 1이었다고. 그러면 사실 A1은 1이고 그리고 공차 D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게 지금 나죠, 나. 자, 일반항 구할 수 있다, 그제? 2n-1 되는 거 보이죠? 요게 나에 들어가는 거야. 다에 들어가는 거는 AN을 다 한번 하세요라는 뜻이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 여기다 집어넣게. 요게 D인데 요게 2잖아, 그제? 없어진다고. 그리고 나서 AN은 얘만 남아. 얘만. 따라서 A의 지금 자 AN 자체가 얼마였어? 요거였어. 그럼 A의 n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냐면 2n 플러스 1 되는 거 되죠. 2n 플러스 1 되는 거 된단 말이야. 궁극적으로 쌤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거는 2의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2의 AN 요거 하면 되거든. 따라서 AN은 2의 A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빼기 2의 AN 제곱이니까 2n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는 2n 마이너스 1제곱을 하고 여기다 쌤 얼마 곱하면 되게? 곱하기 4 하면 되죠. 4 곱하기 2의 2n 마이너스 1은 2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그럼 2의 2n 마이너스 1제곱 4마리에서 1마리를 빼는 거니까 여기 3 곱하기 2의 2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원하는 다야, 얘가. 얘가 다거든. 다. 그럼 문제에서 나에 들어갈 거는 얘였고 가에 들어갈 숫자는 얘였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볼게. 자, P는 얼마였냐면 P는 2가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나에 들어갈 FN. 자, FN은 2n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다에 들어갈 GN. 얘는 얼마였어? 요거잖아. 3 곱하기 2의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그대로 이제 P 더하기 따라서 P2 더하기 그리고 분자는 G4를 구하세요. 여기다 4 넣으면 3 곱하기에 자 여기다 4 넣었다. 4 넣으면 얼마? 2의 8승, 2의 7승, 2의 7승 128이죠. 그리고 F의 2 하면 3이 되죠. 자, 요거 없어져.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13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19번의 정답인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 이게 이런 거 같아.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요거 있잖아. 그지? 이웃하는 한 끼리의 차. 요런 느낌인데 요 자체를 D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D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어떤 암시를 주는 거야? 이웃하는 한 끼리 차가 항상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이 결합된 문제가 되겠구나. 자, 조금 특이하게도 등차 수열에 관한 일반항에 대한 게 박스로 들어왔는 거야. 우리 문제를 볼 때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N 얘가 공차 D로서 일정해요. 중간항 A의 n 플러스 1 얘는 AN에다가 플러스 A의 n 플러스 2와 같아요. 자, 이렇게 딱 나오면 얘는 등차 수열인 거지. 등차 수열. 자, 반대로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나누기 AN 이웃하는 한 끼리의 B가 일정하다. 요게 R로서 일정하다. 그리고 중간항의 제곱은 양끝항의 곱과 같다. 여기다 곱하기 A의 n 플러스 2와 같다. 얘는 등비인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딱 보면 지금 설명했는 것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교과 개념인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선생님이 A의 n 그리고 더하기 자, 그냥 이렇게 쓸게 숫자로. 자, 2 그리고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5 얘가 A3의 5배다. 특정하게 이렇게 던져졌거나 또는 오히려 요게 n이고 요게 n 플러스 1이고 요게 n 플러스 2고 요게 n 플러스 3이고 얘가 n 플러스 4인 거야. 그리고 얘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이렇게 성립한다. 대칭성이죠. 그죠? 등차 수열 자체의 함축적 표현이 된다. 이렇게 쌤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또는 m 플러스 자 여기에 a의 m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a의 n 요거 하고 그리고 a의 p에다가 플러스 a의 q m과 n이나 p와 q 자체가 항상 똑같아. 근데 an이 등차 수열이야. 이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항의 합이 똑같다라는 결론은 선생님 뭐라고 할 수 있지? 항수의 합이 똑같다. m 플러스 n하고 p 플러스 q의 합이 똑같다. 등차 수열의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항들의 합이 똑같으면 항수의 합이 똑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등차 등비의 함축적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이런 것도 다 되거든. P하고 Q가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 Q번째 항은 P번째 항이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 플러스 공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Q 빼기 P 배수만큼 공차가 더해져. 이런 것들도 등차 수열일 때 쓸 수 있는 결국의 결과인 거죠. 그죠? 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거 등차 수열하는 말이겠네. 그냥 함축적 표현이네. 또는 활용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번 강좌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19번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20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